네, 저희 오늘 첫 번째, 저희 2025년의 첫 번째 스터디 세션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발표 주제는 GKP부터 SP1 하이퍼큐브까지라고 해서 GKVM, 최근에 가장 이슈가 많은 GKVM에 관련한 내용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피다오에서 오르거나이저로 있는 승준이라고 하고요. 저희 오늘 세션 하는 내용들의 경우에는 저희 피다오 미디엄 그래도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이 세션 하게 되면 영상 같이 올라갈 건데 그거랑 함께 이 미디엄 글 통해서 내용들 한번 복습해 보시고 관심 있는 부분 있으시면 직접 공부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션의 목차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인트로로 지금 제가 왜 이 GK 테크놀로지에 관한 내용들을 공부를 했는지, 스터디를 했는지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GKVM이 무엇인가 가볍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의 리얼타임 프로빙에 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JetPCS라고 하는 저희 오늘 주제 중에 가장 계속 앞으로 나오고 있는 SP1 하이퍼큐브 섭신트에서 개발한 이 JKVM 프로덕트에 대한 주요 임플리멘테이션 요소 중 하나인 JetPCS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음, 들어오고 계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발표 자료는 잘 보이시죠? 네, 네, 잘 보이는 것 같네요. 그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왜 이 GKP와 SPN 하이퍼큐브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는지 좀 인트로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이제 2016년에 비탈릭 부테린이 제로 놀리지에 관한 내용을 맨 처음 설명하면서 좀 소개하면서 나오는 GK 스나크에 관련된 내용을 풀 때 나오던 첫 미디엄 글인데요. 보면 2016년 12월에 올라온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GK라는 게 사실 최근 뭐 2020년대 들어서 그리고 특히 또 최근은 GKVM 관련해서 많이 하이브 받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엄청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좀 터진 게 아니라 이전부터 이런 기술 내용들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또 GKP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크립토 산업에서 좀 가장 매력적인 기술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탈릭이 2016년부터 얘기했듯이 초기에 나온 기술이기도 하면서도 이 블록체인 개발에 있어서 가장 좀 자주 언급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튠레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완전한 블록체인이 되기 블록체인이 가져야 되는 주요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만족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탈중앙성이랑 스케이블리티, 확장성, 그리고 세큐리티, 보안성이 세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 그 중에서 이 GKP라는 것은 이 블록체인 튠레마 중에 스케이블리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한테 정말 많은 어덕션을 준 아이템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매력 있고 또 지금도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더리움의 입장에서는 GK 롤업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레이어 2를 통한 생태계 발전에 엄청 많이 기여를 한 기술이고 이로부터 파생된 프로젝트도 정말 많죠. 지금 이미지는 이제 어떤 거냐면 L2비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레이어 2 관련 데이터, 레이어 2에 해당하는 프로덕트들의 이제 정보들을 좀 담아놓은 사이트인데 거기에 GK 카탈로그라고 분류해서 프로젝트들의 좀 사이즈를 비교해주는 차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좀 캐치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 이걸 보게 되면 지금 좀 주요로 올라와 있는 GK 카탈로그 프로젝트 중에 전체 TBS가 대략 한 8빌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80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TBS라고 하는 건 이제 그 해당 체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토큰 가치뿐만 아니라 이제 뭐 브릿지나 이런 걸 통해서 넘어온 자산들 값을 합쳐서 얘기하는 거니까 실제 GK 프로덕트 위에 올라가 있는 사이즈라고 그 금액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지금 한 80억 달러 정도에 달한다. 그러니까 좀 절대로 적지 않은 규모의 돈들이 지금 GK 프로덕트 위에서 올라와서 많이 하입 받으면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여러 프로덕트들이 등장하고 있는 시점이고 이 프로덕트들이 전부 다 지금은 리얼타임 프로빙이라고 하는 이들리움의 어, 로드맵의 거의 끝에 있는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앞서고 좀
가장 좀 대표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바로 석신트사의 SP1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석신트는 이제 독창적이고 또 굉장히 강력한 기술 인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SP1 하이큐브라고 하는 GKVM을 개발을 하고 GK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리포트 그리고 이번 온라인 세션에서는 이 GK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 GK의 목표라고 불리는 리얼타임 프로빙이 뭔지 그리고 선도 기업인 석신트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구해내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챕터가 아까 있었는데요. 첫 번째에서는 이제 GKP 그리고 GKVM이 어떤 건지를 알아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의 목표라고 말하고 있는 리얼타임 프로빙이 어떤 것인지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SP1 하이퍼큐브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 SP1 하이퍼큐브는 어떻게 증명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었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것이고 그때 활용된 주요 스키마인 제그드 PCS에 대한 내용을 가볍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석신트의 SP1 하이퍼큐브에 대한 리서치를 하게 된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 에셋이기도 하고요. 제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떤 걸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 좀 더 깊이 공부할 필요를 느꼈고 그 과정에서 SP1 하이퍼큐브에 대한 공부를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제 첫 번째 챕터 GKVM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일단 GKP에 관한 얘기부터 할게요. 제로 노리지 프루프이죠. 영지식 증명이라고 한국어로 하고 이거에 관한 얘기부터 가볍게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정보, 놀리지를 공개하지 않고서도 그 정보를 그 정보를 알고 있음을 증명하는 그 암호학적 기법을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없이도 그걸 증명할 수 있다 해서 제로 놀리지가 되는 것이고요. 이 제로 놀리지 프루프를 일반적으로 맨 처음에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예시가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에 알리바바의 동굴이라는 예시가 있습니다. 이 알리바바의 동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이미지처럼 하나의 입구만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는 뭐 가로막 같은 지금은 저희가 뭐 도락 같은 거가 있다고 쳐봅시다. 비밀번호가 달린 도락 같은 게 하나 있어서 중간에 비밀번호가 있어야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창구 같은 곳이 있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사람 두 명이 들어가서 이제 저 도락의 번호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증명을 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의 사람이 지금 알리바바의 동굴 앞에 있습니다. 프루버와 베리파이어 또 증명자 혹은 검증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있을 때 이 프루버가 증명자가 이 동굴 안에 있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라는 걸 증명을 베리파이어 검증자에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 동굴의 상황에서 비밀번호를 직접 말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예시를 가지고 온 건데요. 먼저 지금처럼 이 입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검증자가 이 동굴의 입구에 서 있고 프로버를 그냥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검증자가 프로버한테 뭐 1번 방향으로 나와 아니면 2번 방향으로 나와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프로버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어느 상황에서든 그 문을 열 수가 있으니까 사이에 있는 창구를 열 수 있기 때문에 1번이든 2번이든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벌바이어가 말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만약에 그 번호를 모른다고 한다면 만약에 자기가 1번 쪽으로 넘어가 있는데 2번으로 나와라고 한다면 2번으로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오류를 범하게 되면 이 프로버는 지금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맨 처음 한두 번 정도는 우연찮게도 이제 자기가 들어간 방향으로 나와라고 해서 통할 수 있는데 이게 계속 몇 번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 확률론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프로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온다면 이 프로버는 그 번호를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비밀번호를 직접 듣지 않고도 얘가 비밀번호를 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GKP라는 게 결국 이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고도 비밀번호가 있음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좀 일반화해서 얘기를 하면 데이터나 입력 값을 공개하지 않고도 그 데이터에 대한 지식이나 계산 결과에 대한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일반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제로 노리지 프루프, 영지식 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제로 노리지 프루프이 왜 블록체인에서 중요하냐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GKP 아까 전에 이 알라바마의 동굴을 예시로 들었어요. 뭐 일본 방향으로 나와 이번 방향으로 나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조금 간략하게 일반화를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그러면 그게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는 블록체인상에 있는 모든 트랜잭션들에 대해 각각의 모든 트랜잭션에 대해서 이거를 하나의 수학적인 방정식으로 변환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방정식이라는 게 이제 수식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수식의 세트를 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런 이제 수식 세트를 만드는 거죠. 하나의 수학 방정식으로 변환을 하고요. 그리고 그 변환된 수학 방정식이 올바르다는 걸 보여주는 증명 파일을 프루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검증자는 프루, 이 프루버가 만들어낸 이 증명 파일을 이 수학적으로 올바른지 확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스텝을 통해서 저희는 GKP를 이 블록체인상에서 사용을 합니다. 정말 간략하게 다운 시켜서 얘기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요. 이 세 번째 과정, 검증자가 해당 증명 파일이 수학적으로 올바른지 확인한다는 내용이 좀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검증자가 뭐 트랜잭션이 하나고 있다고 할 때 그게 정상적인지 확인하려면 그걸 익스큐션을 하죠. 그러니까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 GKP를 통하면 그 트랜잭션을 직접 다 실행을 해볼 필요 없이 저 프루프만 확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트랜잭션을 다 실행하는 것보다 그 프루프만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벌바의 입장에서 검증하는 데 과정에서 좀 시간적인 효용 그리고 뭐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저장하는 공간이 좀 줄어들겠죠. 그런 데서 얻는 효용들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GKP라는 게 블록체인 확장성과 관련된 얘기가 되는 거고 또 확장성 패러다임을 바꾼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GKP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GKVM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GKVM은 이제 프로그램의 실행을 영지식 증명으로 검증을 함께 해내는 그러니까 컨트랙트에 대해서 이제 그걸 실행을 할 때 이 실행 과정에서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영지식 증명 프로프를 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특별한 가상 머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GKVM 중에 VM 가상 머신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가상 머신이라는 것은 특정한 프로그램을 구동하기 위한 가상의 컴퓨터 환경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제가 임의로 좀 가져온 VM의 예시인데 저런 식으로 벌처 머신 매니저가 존재해서 가상의 컴퓨터 환경을 만들어서 좀 프로그램을 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걸 가상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는 일반적으로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했죠. 네. 그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GKVM에 대한 가볍게 얘기를 했었고요. 아, 네. 그, VM이 뭔가,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에서의 블록체인에서의 VM이라는 게 컨트랙트를 실행하는 환경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GKVM은 뭐냐라고 하면 이 VM에서 처리하는 트랜잭션들에 대해서 제로 놀로지 프로브를 함께 생성해내는 가상 머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이 GKVM을 활용하게 되면 컨트랙트 개발자들이 굳이 뭐 따로 프로프를 만들어내기 위한 뭐 복잡한 공부를 한다거나 코드를 만들 필요 없이 이제 GKP를 함께 생성해내는 게 자동적으로 이 가상 환경에서 같이 진행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GKP 기반 환경들하고 좀 상호작용을 쉽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드를 짜면은 그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GKP도 같이 생성되게 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후술할 저희 석신트에서의 SP1 같은 경우에도 러스트를 통해서 작성한 코드에 대해서 이제 GKP를 생성해내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GKVM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 잠깐 가볍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GKVM에 통한 GKP 생성 과정에는 가상 머신 아까 전에 계속 말한 VM 가상 머신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컴파일러나 그리고 증명 시스템과 같은 여러 요소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호작용해서 이제 이 GKP를 만들어내는 거고 GKVM은 이 GKVM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 단순한 이 가상 머신 파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상호작용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포함해서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좀 가볍게 각 요소들에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컴파일러인데요. 컴파일러는 저희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고등 언어를 뭐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 뭐 이거 컴파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컴파일러도 러스트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VM이 이해할 수 있는 머신 코드로 변환하는 과정을 컴파일러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가상 환경 VM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조금 중요하게 담겨 있는데요. 그게 실행 엔진, 익스큐션 엔진이랑 산수랄 모드, arithmetization 모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행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컴파일러가 이제 머신 코드로 만들어준 코드를 프로그램에 실행하고 그 과정 중에 나오는 상태 변화들에 대한 모든 요소들을 기록하는 엔진이고요. 산수라 모듈은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던 과정에서 나왔던 그 모든 기록들, 이걸 실행 추적이라고 하는데 이 실행 추적을 네, 뭐 수학적 제약 조건으로 전부 다 변환해서 산술이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증명자, 프루버는 이 산술화 모듈이 뱉어낸 제약 조건들을 모두 만족한다는 이 영지식 증명을 만드는 요소인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벌바이어는 이제 이 생성된 증명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크게 네 가지의 요소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여주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제가 리타 파운데이션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이 리타 파운데이션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이미지는 GKVM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GKP를 만들어내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 하나를 처리를 하면서 어떻게 GKP를 생성해야 되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거를 조금 하나하나씩 좀 잘라서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컴파일러가 가장 먼저 일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프로그래밍 할 때 생각해보면 컴파일을 하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컴파일러가 먼저 일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C나 C++, 러스트 같은 이제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머신 코드로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머신 코드의 형식은 ISA라는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이 Instruction Set Architecture라고 해가지고 네, 그 이제 명령어 집합 구조죠. 직역을 하면 이제 VM이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의 종류와 형식이 좀 정해진 규약들이 있습니다. 마치 저희 언어 함수에 그 그래머가 존재하듯이 그런 ISA 세트가 존재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머신 코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VM이 그 머신 코드를 전달받게 되고요. 익스큐션 엔진이 이를 실행하며 익스큐션 트레이스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실행 추적이 생성되면 산수화 모듈이 이걸 받아서 정해진 방식의 수학적 제약 조건의 형태로 변환을 합니다. 이걸 이제 산수화라고 하는 거고 산수화 모듈이 하는 게 산수화인 거죠. 뭐 이제 그냥 이름값 따라서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증명자 프루버의 경우에는 이 산수화된 실행 추적을 여러 방식의 묶음의 형태로 변환합니다. 즉 여기서 이제 아까 전에 GKP에서 얘기했던 그 다항식 묶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즉 여기서 실행 추적을 대수적 알지브라틱하게 표현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일을 이제 PCS라고 하는 것에 커밋을 하게 되고요. 폴리노미얼 커밋 스키마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용을 설명하는 걸 넘기고 PCS에서 커밋을 한다라고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커밋된 다항식이 올바른지 보여주기 위한 프루프 파일을 프로버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erifier가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verifier는 그럼 앞에서 나왔던 이제 prover가 만들어낸 proof 파일을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증명 시스템의 이제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전에 했던 커밋이나 이런 것들과 그 proof 파일 등을 통해서 증명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증명이 유효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이제 결과를 accept하거나 reject하거나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GKP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GKVM에서 GKP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컴파일러와 VM과 프로버와 프리파이어가 어떠한 과정으로 좀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스텝 2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지금까지의 내용에 약간 질문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따로 퀘스천 들어온 게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스텝 2 그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션 끝나고만 마지막에 그
Q&A 할 수 있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챕터 2로 넘어가겠습니다. 챕터 2는 저희 리얼타임 프로빙에 관한 내용들을 얘기해 보기로 했는데요. 이제 리얼타임 프로빙이 실시간 증명이죠. 이 실시간 증명이라는 게 왜 중요하고, 왜 지금 이더리움이나 이런 이더리움에서 왜 리얼타임 프로빙을 계속 꿈꾸고 있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걸 실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토픽을 제가 12초가 중요한 이유라고 잡았는데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이미지가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이제 블록을 확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블록 하나를 12초마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포저가 12초마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왠지 12초가 중요한 이유랑 이게 관련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럼 블록 안에는 여러 트랜잭션들이 존재할 거고 이 블록이 밸리데이터들은 이 블록이 제한이 되었을 때 이게 실제로 정상적인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검증을 할 때 이 블록을 실행하는 게 12초보다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일반적으로 한 40초에서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거 같은 그냥 순수하게 그 실행 한 번을 하는 에 대해서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밸리데이터들은 지금 어떤 식이냐면 이 블록이 프로포즈 됐을 때 이거를 리익스큐션 합니다. 그러니까 재실행을 이 블록이 제한되었을 때 말고도 밸리데이팅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실행을 하면서 리익스큐터를 가지고 그거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두 개의 에포치라고 하는 저희가 블록이 32개가 있고 두 개의 에포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64개의 블록이 프로포즈 되는 시간 정도의 텀을 두고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그러니까 블록이 제한되고 난 다음에 64개 블록이 지나야 확정이 된다. 그리고 그게 대략 한 13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오래 걸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가. 그리고 또 굉장히 비효율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블록을 프로포즈 하는 과정에서도 멤플에서 가져올 때 트랜잭션 하나씩 다 시행을 해보는데 검증할 때 다시 블록을 또 리익스큐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12초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데요. 왜 12초? 왜냐면 12초가 이제 블록 프로포즈 하는데 하나의 시간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12초 안에 지금 보이신 이미지와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해낼 수 있다면 저희가 저렇게 지금 64개의 블록이 프로포즈 되는 동안 기간을 기다리면서 파이널라이즈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먼저 저희가 블록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맨 처음에는 이제 멤풀이 존재하겠죠. 트랜잭션들이 쌓여있는 멤풀이 존재할 거고 이제 블록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멤풀에서 트랜잭션들을 선택을 해서 다음 블록에 넣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GKVM을 통해서 트랜잭션을 실행하고 GKP를 생성해내고 하겠죠. 그러면 GKP를 이제 검증자들에게 전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증자들은 이 GKP 파일만 검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트랜잭션을 실행할 필요 없이. 그렇게 되면 그리고 만약 이것이 12초 안에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리익스큐션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재실행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니까 그냥 블록 하나를 만들 때마다 바로 파이널라이즈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지금이 64개의 블록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파이널라이즈를 하고 있는데 13분이 걸리는데 그걸 12초로 줄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사실 저희가 트랜잭션들을 뭐 디파이나 혹은 이런 것들 할 때 보면 블록 파이널라이즈가 오래 걸리게 되면서 좀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게 되는 거고 좀 더 지금 기존 전통 금융에서 제시하는 그런 트랜잭션 거래에 대한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편의성보다도 훨씬 더 빨라질 수 있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제약을 잘 못 느끼게 되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얻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GKVM 프로젝트들이 전부 다 이 12초 안으로 속도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모두 혈안이 되어 있는 거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리얼타임 프로빙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번 최근 7월에 이더리움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이걸 통과하면 리얼타임 프로빙이라고 하자라고 기준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는 왼쪽의 건데요. 단순하게 이제 블록을 빨리 생성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다른 요소들이 더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 리얼타임 프로빙이라는 게 결국 최종 로드맵이 집에 일반적인 가정용 컴퓨터로 집에서도 프로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홈프로빙이라고 표현을 쓰던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사실 저희도 컴퓨터 만지다 보면 알지만 연산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그냥 더 좋은 GPU 쓰면 되고 더 많은 GPU를 병렬 처리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지금 GKVM 프로덕트들이 자기들 할 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네, 좋은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들을 병렬 연결해가지고 증명을 만들어내면서 몇 초 안에 되는지 체크를 하고 있고 그걸 벤치마크를 가져가면서 하고 있는데, 우선 이 GKVM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뭐 점점 더 연산도 조금 더 필요한 그래픽 수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발전이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선 왼쪽에 이제 이더리움 재단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게 되면 네,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레이턴시, 그러니까 생성하는 시간이죠. 생성하는 시간이 99% 이상의 메인넷 블록들이 10초 언더로 네,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밑에 보면 그 홈프로빙을 위해서 좀 제약 조건들이 있죠. 뭐 캐펙스도 이제 100K 달러 밑에 그런 한 100K 달러 100K 달러면 1억 5천인가요? 아닌데. 뭐 일단 어쨌든 좀 굉장히 낮은, 지금 GKVM 프로덕트들이 쓰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낮은 사이즈가 될 거고, 뭐 이제 전력도 뭐 어느 정도로 들어가야 되고 오픈 소스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더리움 블럭은 12초마다 만들어지는데 왜 10초 언더로 만들어야 되냐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저거는 이제 그 트랜잭션, 결국 이게 분산 네트워크잖아요, 블록체인도. 근데 이 블록체인에서의 분산 네트워크에서의 데이터 전파 시간이 평균적으로 좀 최대 잡았을 때 1.5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12초 언더를 만들기 위해 10초 안에 증명이 나와야 된다 해서 10초 이하의 레이턴시를 지금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레이턴시를 체크하는 기준이 어 99% 이상의 메인넷 블럭이 10초 안에 통과한다가 단순한 기준이 아니라 이제 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도 저게 좀 해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 일반적인 에버리지 케이스에서 10초 이하면 됩니다의 요소가 아니고요. 비탈릭이 이게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이 맨 처음에 SP1 하이프 큐브가 나왔을 때 이게 이거에 대해서 리얼타임 프로빙이 이제 된 거 아니냐라는 누가 질문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답변입니다. 그걸 봤을 때 이제 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도 리얼타임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레이턴시나 혹은 여러 기준들이 리얼타임 프로빙에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이제 SP1 하이퍼큐브 저희 어, 스터디에서 맨 처음 이제 제목에 나왔던 SP1 하이퍼큐브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SP1 하이퍼큐브와 석신트 그리고 이 멀티리니어 폴리모노미얼스에 대한 이 패러다임 그리고 이름으로 있는 JPCS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석신트라는 기업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석신트는 이제 Prove the World Software라는 캐치프라이즈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GKVM 개발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지금 다양한 체인에 적용이 가능한 범용적인 GKVM 이런 라이브러리인 SP1을 개발하는 기업이고, 얘를 계속해서 고성능으로 좀 발전시키는 연구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5월 달에 5월 21일에 제작해낸 새로운 GKVM 머신이 SP1 하이퍼큐브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생겼고, 그리고 이걸 만들면서 본인들이 ZPCS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스키마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 이 스키마를 활용하는 자 패러다임을 새로 제안을 하는 건데요. 멀티리니어 폴리노미얼스라고 하는 연산 패러다임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의 주가 되는 ZPCS에 대해서 저희는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SP1 하이퍼큐브의 레이턴시에 대한 벤치마크 결과고요. 보시게 되면 5월달 기준으로 200개 엔비디아 RTX 4090을 쓸 때 이제 이더리움 블록에 프로빙을 하는 데 있어서 평균적으로 10.3초 정도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94% 정도가 이제 12초 안에서 네, 빌딩이 되었다, 프로빙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로는 이게 정말 가장 먼저 나왔던 것 요소였고, 또 가장 먼저 나왔던 GKVM 중에 리얼타임 프로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술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이 잭드 PCS를 얘기해 보기 전에 이 잭드 PCS니까 PCS에 관한 무언가겠죠. 그래서 PCS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챕터 1에서 살짝 넘어갔었는데요. GKVM에서 PCS가 커밋된다고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PCS라고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려면 일단 그 GKVM이 어떻게 프로프를 만드는지 좀 봐야겠죠. 일단 그걸 조금 다시 돌아가서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컴파일러가 트랜잭션을 머신 코드로 변경을 했었고, 그다음 VME를 실행하면서 실행 추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 추적을 이제 산수화 모듈이 제약 조건으로 변환을 했고, 이게 프로브로 넘어갔고, 그다음 이 프로브로 넘어간 게 대수적인 다항식으로 변환되어서 이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이 다항식들을 PCS에 커밋한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커밋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항식들의 암호학적인 요약본을 생성하는 걸 말하는데요. 저희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Git 쓸 때 보면 커밋을 하잖아요. 그럼 커밋하면 결국 나오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 이전 커밋의 결과로부터 지금 커밋하기까지의 사이의 과정들, 변화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거를 뭐 이제 이런 기록이 있었다를 남기는 거죠. 그런 남기는 건데 그것처럼 당시 이런 당식이 존재했다를 남기는 커밋을 만드는 겁니다. 그 커밋을 생성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때 커밋먼트가 생성이 될 거고 약정이 커밋먼트 직역하면 약정이죠. 이게 생성되면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프루프 파일을 증명할 때 또 버리파이어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PCS가 지금 어떤 좀 개선할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PCS라는 내용이 나왔겠죠. 그래서 기존 PCS 처리에 어떤 한계점이 있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KVM에서는 이 프로퍼가 그 대수적인 다항식으로 아까 전에 변환을 한다고 했는데 이 다항식으로 변환하게 되면 이게 다항식 세트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다항식이 생성이 됩니다. 하나의 증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개의 다항식이 생성이 되는데 그 하나의 트랜잭션에 대해서 여러 개의 다항식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의 다항식을 계산을 좀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테이블화를 합니다. 여러 개의 테이블로 나타내고 이 테이블이 뭐 각각의 뭐 GPU 명령어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일단 여러 개의 테이블로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가 그 테이블 중에 하나거든요. 그 테이블 중에 하나가 저렇게 생겼을 거고 지금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다항식의 요소고요. 이 다항식들이 그 머신 코드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작업했을 때 그 다항식들이 전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사이즈기는 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하게도 여러 개 저렇게 좀 크기가 들쑥날쑥한 재기트한 다항식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이슈가 조금 생기게 되냐면 우리가 뭐 배열이나 이런 것들 데이터 프레임 같은 거 만들 때도 보면 사이즈가 m 곱하기 n처럼 좀 직사각형 형태가 되는 무언가가 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즉 그 기존 PCS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제 남은 빈 공간에다가 전부 다 0으로 패딩을 합니다. 빈 공간에 일부러 0을 집어넣고 패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제로 패딩을 해서 좀 스파스한 형태의 어, 테이블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 다음 저희가 프로그램 만들 때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만든 테이블이 있으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증명자가 각각의 열들을 이 테이블의 열들을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다 분리를 해서 인코딩을 해서 각각에 대해서 증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맨 처음에 그 트랜잭션이 몇 개의 방식을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수에 따라서 이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업량에 대한 이 부하도 당연히 한 개 트랜잭션을 처리하는데 여러 개의 인코딩이 존재하고 있으니 이 시스템 검증자 입장에서는 이 열의 수에 비례해서 선행적으로 이제 작업하는 양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로 이런 각각의 열들을 분리해서 지금 인코딩을 하기 때문에 선형적으로 이 시간 복잡도가 증가한다. 이런 첫 번째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제가 아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테이블의 높이와 너비를 지금 모두 일정하게 맞추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테이블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크기를 이제 2의 거듭제곱 사이즈가 되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러다 보니 제로 패딩이 되는 공간이 생기면서 연산이 좀 복잡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난 문제가 이제 조합 폭발 문제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PCS가 이제 여러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건 이제 한 가지 테이블의 한 가지 테이블을 가져온 것이고
하나의 트랜잭션에 대해서 이거를 여러 개의 그 여러 개의 방식들이 존재할 때 이거를 그 CPU의 그 명령어에 할당을 하게 되면서 각각의 명령어마다 다른 테이블들을 만들게 되고, 그럼 그 각각의 테이블끼리 있는 높이가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한 테이블에서의 그 크긴 똑같겠지만, 그러니까 높이는 똑같겠지만 여러 테이블끼리의 높이가 일정하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풀버는 이제 증명 파일을 생성할 때 리커전 키트라는 제기 서킷 회로를 쓰는데, 그게 전부 다 이 사이즈가 다른 테이블의 높이가 다른 거를 받게 될 때마다 다른 형태의 리커전 서킷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 서킷의 수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이게 몇 개인지도 알 수가 없으니까 잠재적으로 요구를 받는 이 풀브가 제공해야 되는 서킷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조합 폭발 문제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이런 조합 폭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ZPCS는 이 스파스한 형태의 테이블을 이제 오른쪽으로 보이는 것처럼 덴스한 형태로 바꿔서 커밋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제안하는 스키마입니다. 지그재그한 PCS, 지그재그한 내용들을 인풋으로 놓고 오른쪽인 덴스의 결과물을 뽑아내기 위해서 제안하는 스키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ZPCS는 그래도 네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당식 압축을 하고요. 당식 압축이라는 과정을 가지는데, 참고로 지금 이 네 가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용을 읽고 임의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표현이 이 ZPCS를 설명하는 페이퍼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임의로 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제가 그리고 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런 약칭들을 좀 만든 거고요. 단계가 이렇게 저렇게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도 않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하자면 당식을 압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압축이라는 게 실제로 그거를 건드린다기보다는 어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이 데이터들을 값을 뭉개뜨린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 아까 빈 공간들을 없앤다라는 의미인데요. 그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1차원으로 바꾸면 됩니다. 2차원은 공간에서 2차원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니, 그걸 1차원으로 만들면 빈 공간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하나의 1차원적인 라인 배열로 압축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단일 커밋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1차원 배열의 단일 다항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하나에 대해서만 찾으면 되니까요. 그럼 이제 이 단일 다항식에 대해서만 커밋을 하고, 이와 함께 이 아까 압축을 했으니까 기존의 거의 원래 2차원 형태에서는 뭐 이게 사이즈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게 하나로 바뀐 거니까 각각의 원래 열에 해당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한 누적 높이라고 하는 컬큐메이티브 헤이트를 기록하는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함께 검증자한테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검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제그드 PCS 말고 일반적인 PCS도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벌바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제그드 PCS로 1차원으로 만든 거를 2차원으로 변환해서 보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위치 변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이게 뭐냐면 검증자가 기존 PCS 형태의 정보를 요청을 하게 되면 풀버는 아까 그 1차원 배열로 압축해서 커밋해 놓은 거에서 누적 높이를 참조해 가지고 압축된 레이어에서의 위치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검증자에게. 그러면은 이제 기존 2차원 배열상에서의 그 벨파이어가 요구하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벨파이어는 얻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풀버는 이 압축된 배열의 해당 위치의 값에 대한 증명 파일만 생성하고 이 검증자는 이 단일 증명만을 검증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는 기존의 그 스파스한 거를 1차원으로 바꾼 다음에 그 1차원을 커밋해두고, 이게 이 1차원으로 커밋해 놓은 게 2차원상에 원래 이랬어를 검증자한테 알려준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게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좀 오버헤드 해결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커밋의 수가 일단 줄어들었거든요. 커밋의 수가 이제 뭐 다항식에 n개가 생겼다고 하면 그 n개가 아니라 그걸 다 하나로 바꾼 다음에 한 번만 커밋을 하니까 커밋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증자의 오버헤드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조합 폭발 문제의 해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밀집 다항식만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리커전 서킷이 필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밀집 다항식과 누적 높이만 안내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리커전 서킷을 준비할 필요가
지기 때문에 이제 조합 폭발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조합 폭발 문제가 원래 이 DKVM에서 좀 잡아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해결했다라는 점에서 잭DPCS는 좀 큰 이점을 가지고 있는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미지가 이제 이 SP1 하이퍼큐브라는 게 5월 달에 나왔을 때 그 전에 나왔던 모델인 SP1 터보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냐를 비교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루프 형태의 문제를 풀거나 혹은 피부나치나 혹은 텐더미트 형식의 이제 트랜잭션 혹은 이더리움에서의 트랜잭션 이런 게 존재한다고 할 때 평균적으로 2배에서 5배 정도의 성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JDPCS를 활용한 SP1 하이퍼큐브를 썼을 때 그렇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SP1 하이퍼큐브에서 썼던 JDPCS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했고요. 실은 아까 전까지 계속 얘기한 게 5월 20일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아직 반년이 채 안 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신기술인데, 지금 이 GKVM 시장은 굉장히 과열되어 있고, 매우 빠른 속도로 지수적으로 발전 중인 시장입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이번 달만 해도 그, 그, 뭐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미지가 그 피코 프리즘이라는 그 브레비스에서 하는 프로덕트인데 지금 이게 11월에 소개가 되었거든요. 11월에 소개가 되었고 지금 평균적으로 얘는 6.9초의 에버리지 타임으로 프로빙을 성공했고 12초 이내에 99.6%의 이더리움 블록을 자기들이 증명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진짜 리얼타임 프로빙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사용한 CPU의 수도 줄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6개월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진짜 매우 빠른 속도로 지수적으로 발전 중인 시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재단이나 혹은 각종 이더리움 단체들에서도 어, 이런 GKVM의 과열 그리고 이 경쟁을 조금 더 계속해서 부추겨서 더 빨리 리얼타임 프로빙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프루프라는 대시보드가 존재하고 여기 보게 되면 지금 현존하는 GKVM 프로덕트들이 어떤 게 있고 뭐 어디가 지금 평균적으로 몇 초 안에 생성을 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시를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더프루프.org 사이트를 통해서 GKVM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 12월 3일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뒤죠. 12월 3일에 이더리움의 푸카사 업그레이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푸카사 업그레이드에서 좀 다루는 것 중에 보면 뭐 가스비 리밋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더리움 이제 발전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각종 AIP들이 도입이 되고 그 중에 조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가스비 리밋이 늘어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비 리밋이 늘어나게 되면 GKVM들이 조금 더 성과를 좋게 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빨라질 수 있는 거고 GKVM 프로덕트들이 리얼타임 프로빙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로드맵 중에 거의 끝이 이제 홈 프로빙, 리얼타임 프로빙을 해내는 건데 그게 2026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팔로우업을 해볼 때 좀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전에 이 아우트로 브레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네 그 카이토에 야핑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글이 참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좀 팔로우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GKVM 프로덕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팔로우업 해보면 이디엄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산업의 지금 트렌드를 좀 이해하는데 계속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오늘 스터디 세션에서 발표 내용이고요. 지금부터 가볍게 Q&A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Q&A 질문을 뭐 굳이 일부러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